일단 1번부터 보자. 1번이 된다. 88번부터 보자. 항상 문제 좀 잘 읽는데 그렇다고 너무 정독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에 이렇게 막 A랑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는데 교점이 D입니다. 이런 거 이제 떠들고 있는 거야. 그치? 적당히 그림 보면서 빨리빨리 읽을 건 넘어가고 그러다가 애매한 부분이 생길 때는 또 잘 읽고 예를 들어 C가 어딜까? 이 C가 어딨지? 근데 생각 없이 C가 여긴가 하고 이거 막 힘들게 이거 구하고 있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림상 좀 애매한 부분은 다시 그림을 문제를 읽어보면 되잖아. C가 X축과 만나는 점이래. 얘가. 그치?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그래도 저 문제를 좀 읽어야 되고. 그치? 그 외에는 뭐 그냥 뻔하지. 여기가 D겠지. 뭐 교점. C가 여기구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할 일 잘 파악하고 알려준 거 잘 쓰고 B좌표 알려줬고 A좌표도 알려줬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파악은 끝났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봅시다. 삼각형 넓이 구하래. 여기를 8인 걸 알아. 그럼 이 삼각형은 밑변을 알아야 되니까 나 지금 여기 C 구해야 되겠구나. 맞아? 근데 C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직선이랑 X축이랑 만나는 즉 X절편 구하면 되잖아. 요 직선의 X절편 구하면 되네. X축과의 교점. 그지? X축과의 교점이면 뭘지 어디에다가 뭘 넣으면 되냐? X축은 Y가 0인 세상입니다. 지상, 땅바닥, 0층. 그지? Y에 0을 집어넣고 그때의 X값을 구하면 되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 아니냐 이거?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따라서 이 노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구했네. 몇이냐? 9겠네. 됐지. 이제 높이 구해야 되겠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봤다면 높이는 요게 될 거야. 그지? 저걸 구하려면 그럼 이번엔 어디를 구해야 되냐? D좌표를 구해야겠구나 하고 그림 보면서 스스로 막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럼 D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D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엄마 아빠가 누구야? 웬 중점? 중점이란 말 있어? 상상 속에서 막 그림 보고 하지 말고 나와 있는 대로 D라는 점은 엄마 아빠가 누구야? 요 직선하고 교점이잖아. 그러면 연립을 해야겠네. 그런데 요 직선은 알려줬으니까 이거 잘 쓰면 되고 그럼 지금은 뭘 구해야 돼? AB 직선식을 내가 지금 구해야 되겠네. 이거 직선식을 좀 구해야 되겠네. 맞냐? 근데 저 직선식에 대해서 알려줬어. 여기랑 여기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점 지나는 직선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기울기 몇이야? 6분의 마이너스 6. 기울기 마이너스 1. 됐냐? 기울기 구하는 건 이제 빨리빨리 되지. 따라서 요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뭐 아무거나 얘로 하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0. 따라서 요 놈의 관계식은 이거겠네. 그럼 이제 이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d좌표 구하겠네. 됐나? 좋아, 연립합시다. 같다라고 넣자. 얘랑 같다 하면 되겠네. 지금은 간단하게 요렇게. 됐냐? 됐죠? 뭐 빼도 되고 같다 해도 되고 연립하는 거니까 뭐 야 2도 한 번에 곱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그러면 3x는 15가 되니까 x값이 5가 되겠고 그럼 y값은 몇이냐? x가 5니까 5 집어넣으면 y가 3이네. 자, 여기 좌표가 5,3이야. 이 중에 이 높이는 그럼 누구야? 여기 좌표가 5,3이잖아. 그럼 높이는 몇이야? 이 높이는 여기 y좌표 여기 봐야 되는 거지. 여기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높이는 3이 높이가 되겠네. 됐나?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됐지? 자, 이것도 그림 잘 보자. 그림에 뭐 막 나와 있어. 요 마이너스 8이 여기 라인, 여기에 x좌표 라인 알려준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8 라인. 여기는 모르네. 그럼 요 3은 뭐야?
3은 이제 여기가 Y라인, 즉 3층이라고 알려준 거네. 여기가 3층. 됐지? 자,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들이 뭐가 있나 좀 볼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하나 확인.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아,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문자로 넣자. 뭘 문자로 넣을까? 가로를 넣을까? 세로를 넣을까? 가로를 놔도 돼? 가로를 문자로 놓으면 그럼 세로 길이는 3 넘겨서 3분의 1 K 하면 되니까 분수 싫잖아. 세로의 길이를 K로 놉시다. 그럼 가로의 길이는 3K 하면 되지, 그치? 됐냐? 따라서 세로의 길이, 뭐 아무데나. 여기 간격을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를 K라고 둔 거야. 그 다음 그때 여기 길이가 그러면 이제 3K라고 되어 있는 상황. 됐지? 야, K값 구할 수 있지 않냐?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둘레의 길이가 32.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32란 얘기는 절반은 16이겠네. 절반이 3K 더하기 K잖아. 즉, 4K가 16이구나. 아, K값 4! 정답이 아니라 K값이 4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쓰자. 여기는 12가 되겠네, 길이가. 여기는 4가 되겠지. 가로의 길이가 12, 여기가 4. 됐냐?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 X라인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인데 12만큼 플러스 되면 여기 몇이야? 4. 마찬가지. 여기가 3층이야. 여기 길이가 4야. 3층에서 4계단 내려오면 여기는 몇 층이니? 마이너스 1, 지하 1층 이렇게 되겠네. 됐나? 뭐 이제 필요한 거 하면 되네. 뭐가 하는 거야? BD를 지나는 직선. BD를 지나는 직선. B좌표랑 D좌표 가져오자. B좌표 저기 있죠? B좌표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8 콤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8 콤마 마이너스 1. D좌표는 몇이야? 4 콤마 3이네. 그럼 기울기 구합시다. 근데 기울기는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바로 구해도 되지. 플러스 12분의 플러스 4 바로 나오잖아. 맞아? 지금 직선 BD 이거 요 자식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12분의 플러스 4 즉 3분의 1 기울기가 3분의 1이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직선식 구하면 되겠네. 이거랑 하자.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에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5 완성. 구해야 되는 건 y절편 3분의 5 됐지? 지금 직선 BD 방정식 구하라 그랬으니까 보자. 근데 지금 B좌표는 나와 있지. 2,0.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뭐 구해야 돼? D좌표 구해야 되지. 자, 근데 D좌표는 바로 나오냐? 닮음이나 합동인 거 그림을 잘 보면 D좌표는 바로 구해지죠. 이런 건 이제 도형적인 기술은 뭐 그때 나올 때마다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합동이죠. 당연히 직사각형 대각선으로 자른 거니까. 그 다음 그럼 얘랑 얘는 합동일까? 아니면 닮음만 될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아닐까? 이 둘은 어때? 얘네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정확히 90도는 한각은 90도고 그 다음 여기 빗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 똑같고 맞아? 그 다음 각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잖아. 여기 각을 세모라고 하면 여기 각은 90도랑 상반된 각 여기 점.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도 세모, 여기도 점. 이런 거 해봤지, 그지? 아예 합동 맞아. 따라서 얘네들이 여기 보이는 저기 직각삼각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다. 그럼 좌표 나오잖아. 안 나와? 안 나와? 얘도 다 합동이야. 밑에 있는 삼각형들 다 포함해서.
맞아?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겠냐? 1일 거 아니야. 요거랑 합동이래. 얘가 여기 짧은 변 길이가 1이고 여기 긴 쪽이 2잖아. 그러니까 요 파란 애도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일 거야. 근데 현재 이 점의 좌표는 0,1이거든.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그래 1,3. 됐냐? 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 X좌표 하나 늘었을 거고 여기가 현재 1층이었는데 2계단 올라갔으니까 3층이겠지. 그럼 이제 너네들은 또 이거랑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된다. 됐지? 그거 구하려니까. 됐냐? 다음 91번. 자, 이 말은 내가 앞에서 했던 말이지, 여기. 여기 있다. 요 70번 풀 때 했던 말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냐 하면 삼각형 아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어. 세 점이 삼각형이 아니다. 그치? 그 말 여기 나와 있지. 이건 여기 있다. 여기 다음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써 있잖아. 그치? 즉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야. 자,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뭐였지? 그냥 기울기, 직선의 가장 메인 요소인 기울기 이용하라 그랬어. 즉 AB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AC의 기울기나 같다라고 등식 마음대로 뽑아쓰라 그랬어. 우리 현재 보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등식 하나만 세우면 되네. 누구 할까? 이거 2개 할까? 이거 2개 할까? 이거 2개 할까? 당연히 아는 게 많은 걸 쓰는 게 좋지. 지금 A좌표를 알고 있거든. 즉 저게 최대한 많이 들어간 걸 쓰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BC 꺼지시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하겠네. 됐지? 가자. A랑 B랑 기울기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Y좌표 빼기 Y좌표 하면 이렇게. 그 다음 AC랑 기울기 얘랑 A랑 기울기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Y좌표 빼기 Y좌표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A-2분의 3은 4분의 2A 플러스 6. 자, 이거 뭐 이렇게 곱하는 거 하자.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똑같다 갑시다. 2A 플러스 6 곱하기 A-2가 12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몇이야? 2A 마이너스 12도 넘어오면 24는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아니면 3. 0보다 큰 거 3. 됐지.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B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A 값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 BC 길이 마저 구하러 가시면 되지.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B좌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써주고 C좌표가 6분의 7이 될 거고 따라서 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잘 숙련되게 구하는 거 맞냐? 맞냐? 이제 숙련되게 잘 구하냐? 루트 90이네. 루트 90이면 3루트 10. 됐지? 됐지? 자, 다음. 너네 기억하냐? 직사각형 반땡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대각선의 중점 지나가게 해.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칼질을 해가지고 반 자르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요 두 포인트 되는 요 두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지. 쫙 이렇게. 됐냐? 그지? 따라서 전애들은 이거 구하면 되겠네? 야, 그림에도 다 나와 있잖아. 여기 몇 콤마 몇? 여기 가운데랑 여기 가운데 구하면 되잖아. 여기는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시면 되지. 됐어? 다음 장. 자, 요거는 실은 공수원의 항등식종 문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 다음 직선이
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분명 여기 보면 미지수가 A, B가 두 개 붙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야. A, B, A, B가 있지만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항등식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문자 두 개짜리 항등식. 공수 1에서 했던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관계식이 하나가 있지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는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다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일단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주어져 있지. A와 B의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로 그 두 개로 된 항등식 풀이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뭐 있어? 한 문자 죽이는 거지 뭘. 감히 주인공이 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걸로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면 되지. 됐냐? 그럼 이제 한 문자짜리 자네들이 익숙하게 많이 보는 그냥 평범한 항등식으로 바뀌겠네. y 플러스 6이 0이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B는 사라졌으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원래는 우리가 보통 K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을 텐데 K 말고 여기서 A로 하면 되지. 따라서 잘 전개해서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고 A로 잘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3i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바로 요건 바로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걸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 뭐 그런 해석이 되는데, 이 문제에선 이제 이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한 거지요. 연립할 필요도 없네. 여기서 y가 그냥 바로 나오네. 2지. 그럼 y에 2 집어넣으면 x값은 마이너스 4겠네. 따라서 항상 지나가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가 정답이 되겠지. 됐냐? 다음 94번.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이 다행히 잘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막 이런데 좌표만 A, B, 좌표만 쩍쩍쩍쩍 말로 떠들어져 있으면 너네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지금은 그려져 있으니 다행. 그럼 요 직선에서 또 마찬가지로 뭘 발견해야지. 하여간 직선식에 저렇게 문자가 하나 혼자 딱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나 요 항등식 모양을 의심하도록 해. 이게 K일 때도 있고,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A였고, 문자야, 여기 문자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지금은 M이잖아. 따라서 항등식 생각하면서 M으로 한번 묶어보시고, 얘는 물론 M으로 바로 묶기만 해도 바로 나오기는 하지. 뭐가 나와? 뭘 알 수 있냐? 저걸 보고 어딘가 지나가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딘가를 지나가지. 어디 지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가네. 됐냐?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똑같은 짓인데 헷갈리지 말아라. 봐봐. 이걸 보고 여기가 0이 될 때 M이 뒤지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그 다음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 1인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볼래? 세울 수 있지? 세울 수 있지? 뭐야?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할게.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네?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야. 뭐가 다르나?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지. 언제나 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요거를 이제 얘를 저게 아니라 이제 요 모양으로 고칠 수도 있는 거지. 항등식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x 더하기는 뭐 여기 그대로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y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됐냐?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이제 해석이 뭘로 바뀌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다시 말해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지.
요 놈과 이거를 만족하는 직선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직선이니까 요게 이제 직선이죠. 요거 직선으로 고치자. 2를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즉 얘는 바로 뭐야? 요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두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고. 됐냐?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저기 처음에 나와 있던 요 직선식을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 고쳐서 이 식을 보고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직선식 공식 세우는 거에 의해서 저거 공식상 여기 지나가는 직선 공식인데 그러면서 여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항등식 2버전으로 고쳐서 저 직선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즉 교점이 이거니까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나 다 똑같다고. 나타내는 건 똑같아. 됐어? 나타내는 건 똑같아. 여기서 보면 기역자, 이렇게 보면 니은자, 위에서 보면 일자. 그냥 이런 거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됐지? 전부 다 크게 하나로 그냥 결국은 다 같은 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요 자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인 것을 잘 알아내는 게 최우선. 그럼 그 다음은 실은 이제 그림 보고 잘 풀어내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 막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찍지 말고 비율 맞게 찍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네들이 이제 샤프를 들고 또는 생각하면서 직선에, 그러니까 점은 고정이니까 기울기만 이렇게 변하겠지. 만나라 그랬거든. 언제부터 만나지? 이런 걸 잘 찾아야지. 당연히 천천히 기울기를 올리면서 생각 언제부터 만나나 하고 잘 보시고. 됐냐?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나다가 여기까지가 딱 끝이네. 됐냐? 됐지? 이 점의 위치를 잘 찍어줘야 돼. 따라서 자네들은 이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 직선은 여기 3,1 지나가잖아. 얘는 여기 1,2 지나가잖아. 그치? 기울기 빠르게 구해볼까? 1번 직선의 기울기는 센스 좀 있으면 그림으로 바로 해도 되고 5칸에 2칸이거든. 아니면 그냥 x좌표 빼기 x좌표 5분의 이거 빼기 이거 하면 2네. 기울기 5분의 2. 됐냐? 그 다음 이런 거는 요것도 x좌표 빼기 x좌표 3분의 y좌표 빼고 3분의 3이네. 요거 기울기 1이네. 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요 직선은 기울기 뭐로 돼 있어? m으로 잡혀 있지. 따라서 5분의 2 얘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찾아주시면 되겠네.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딱 정확히 여기 지나가는 얘 자체도 직사각형이랑 만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만나는 거 맞지? 등호 붙여주면 되겠네. 됐냐? 그림 이용해서 이렇게 잘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잘 봐라. 여기는 이게 요 표가 나름 괜찮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수업 끝나고 이제 문제 푸실 때 표 자꾸 이렇게 참고하면서 풀어도 좋아. 중요한 부분은 여기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새로운 내용은 이거고 실은 이거 3개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다 했던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내가 해보도록 하지. 즉, 자, 직선이라는 거는 보통 즐겨 쓰는 형태가 2가지입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이 형태. 왜? 바로 알 수 있거든. 기울기가 m, y절편 n.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직선 2개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어쨌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부터 할 거라 직선을 2개 쓴 거야. 그 다음 직선 그 다음으로 쓰는 버전이 직선 한쪽으로 다 몰아놓은 거. 요 버전. 크게 직선은 이렇게 2가지 버전을 제일 많이 씁니다. A'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 B', C'.
직선 버전이 크게 많이 쓰는 버전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됐냐? 그래서 요거는 실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 자네들이 이건 알고 있어라. 수학에서 자꾸 이제 위치관계 그러는데 이 위치관계는 결국 뭘 조사하는 거라 보시면 되냐 하면 교점 개수를 본다고 보면 돼. 대표적으로 직선하고 이차함수랑 위치관계가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맞지? 그지? 여기서 이제 직선 두 개 갖다가 하는 거잖아. 그럼 알다시피 직선 두 개는 더 단순하지. 위치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안 만난다 있고, 그지? 안 만난다를 직선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평행이라 그러지. 하나 만나는 경우가 이제 그냥 이런 거 맞냐? 이런 직선 맞나 안 맞나? 맞나? 그치? 직선은 쫙쫙 뻗어나가는 거라. 교점이 한 개거나 아니면 교점 두 개 가능하냐? 직선 두 개가 교점 두 개, 딱 두 개, 정확히 두 개 돼? 그냥 졸라리 만나거나 이렇게밖에 없지. 됐냐? 그래서 알다시피 두 직선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평행.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 하면 돼? 기울기가 같으면 되지. 말 그대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지.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y절편 뒤에 상수값은 달라야 해. 일치하는 경우가 이제 기울기도 같고 y좌표 뒤에 있는 y절편까지 같은 게 일치. 그 다음 한 점에서만 탁 만나는 경우가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고. 됐냐? 됐지? 자, 요 버전을 좀 잘 봐줘야지. 어쨌든 나중에 3년 동안 쓰는 요거는 계속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요 버전에서의 조건들은 내신 때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도하는 방식도 되게 간단해서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저 Y는 버전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할 조건이 뭘까 하고 찾는 방법은 간단해. 얘네를 Y로 고치는 거지. Y는으로. 얘네를 한번 Y는으로 고쳐봅시다. 우리 앞에서 그 부호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고쳐본 적이 있지. 자, 이렇게 고쳐. 자, 그 다음 아래 것도 고쳐. 아래 건 뭐 저기 프라임만 달려있으니까 뭐 모양 똑같겠지. 됐냐? 자, 하나씩 하자. 평행부터. 평행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지. 그대로 써볼게. 아, 평행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식의 조작을 가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됐지? 양변에 b 좀 곱해봅시다.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b가 약분될 거고. 됐나? 요 b는 이제 여기 분자에 올려주도록 하지. 됐지? 그 다음 양변에 A'을 한번 나눗셈을 해볼게. 즉 역수를 곱해볼게. 양변에 A'분의 1을 이렇게 딱 곱해볼게. 그럼 이쪽은 저 A'이 분모로 들어올 거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겠네. 그냥 이항 놀이를 좀 했어. 됐냐? 그랬더니 자 B 위치 좀 옮기고 이게 얘랑 같을 조건이지. 그래서 이 모양일 때 아니 외우기도 쉬운 게 아 얘가 평행이려면 이걸 이제 x의 계수 b라고 그러는데 이거 분의 이거랑 요거 분의 요거가 같으면 평행이구나.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는 상수항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 상수 쪽 비율은 달라야 됩니다. 됐냐? 일치하려면 이제 일치가 이제 이게 셋 다 같아야 되고 일치가 이제 x 계수비랑 y 계수비랑 상수 계수비도 다 같으면 이게 일치.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제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이렇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계수와 y 계수의 비율 자체가 달라버리는 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이거는 이렇게 일단 쓰긴 썼는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자네들이 연립방정식에서도 해봤던 거야. 자, 다음 퀴즈를 풀어봐라. 잠시 중학교 2학년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거 풀어봐.
연립해야 되네 하고 아마 위에다 2를 곱하겠지? 가관법 써야지. 그러면서 위에다 2를 곱하겠지? 이래놓고 이제 아래식을 잘 가지고 와서 빼겠지? 근데 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게 다 뒤지고 심지어 여기는 성립하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보고 우린 뭐라 그랬냐? 해가 없음이라 그랬지. 그렇겠지. 왜? 이게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다 쓰자. 얘를 이제 직선처럼 고쳐보면 2x를 넘겨주면 이거고 얘도 4x 넘겨서 2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겠지. 왜? 직선으로 보면 알잖아. 이게 지금 평행이거든. 평행이니까 안 만나잖아.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이 상황. 됐냐?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연립방정식 풀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 야, 여기 x, b랑 y 비율이 같고 여기 상수 쪽 비율은 다르면 해가 없단다 하고 막 중학교 때도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었을 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지금. 똑같은 형태잖아. 맞냐? 그지? 그냥 상수항만 오른쪽으로 안 빠져 있을 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 됐냐? 일단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것들. 자, 그럼 이제 이건 이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롭게 배우는 게 이제 딱 하나.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뭐 교점 빵개 아니면 졸라 만남 아니면 교점 한개 이게 끝인데 교점 한개 중에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인 경우.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좀 들어있어. 따라서 그거를 당연히 외워주기도 해야 되고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유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즉 과연 두 직선이 수직일 땐 무슨 관계식이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써주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이 버전으로는 수직인 두 직선은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0이야. 결론적으로는 이 둘을 잘 외워놓고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어야 된다. 됐나? 지금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지. 자,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흐름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해. 봐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를 하려는 거야. 맞아? 그럼 봐라. 한 직선이 두 직선이 여기서 이쪽에서 수직인 경우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 수직인 경우나 여기서 수직인 경우나 여기서 수직인 경우나 어쨌든 우리는 수직일 때 특징을 보려는 거지. 맞아? 그럼 당연히 증명을 할 때는 이 수직인 직선을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하겠냐? 원점에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수직인 것만 지키면 되니까. 수직일 때 갖는 특징을 찾으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의 조건을 조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두 직선을 원점에서 크로스 하도록 원점에 갖다 놓는 게 제일 먼저 할 일. 두 직선이 이제 원점에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먼저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 수직만 지키면 돼. 수직일 때 특징을 알고 싶은 거니까. 됐냐? 자, 원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직선식이 이뻐졌다. 얘를 y는 mx라고 합시다. 얘를 y는 nx라고 할게. 됐지? 원점 지나는 직선은 y절편이 0이라서 식이 이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직각, 수직이라는 걸 증명할 때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녀석이 바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마찬가지. 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나 삼각비는 다 똑같을 거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지. 맞냐? 따라서 이 긋는 이 선조차도 최대한 계산이 편하게 어디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을 거냐면 1. 됐지? 1이 계산이 편하니까 저거 2로 해도 돼. 3으로 해도 되고 17로 해도 돼. 근데 1이 편해요. 자, 그럼 다 했다.
우리가 하려던 목표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했지. 그럼 이제 점 좌표를 다 잡아줍시다. 여기는 몇 콤마 몇이냐? x좌표를 1로 놨고 y좌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여전히 1이고 y좌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이 되겠네. 됐지? 더 구하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변의 길이 다 구해야 되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잖아. 계산도 편해. 증명도 그렇게 안 어려워. 여기도 얘랑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 잘 구합시다. 1 플러스 n 제곱. 그 다음 여기는 일자로 서 있는 길이니까 그냥 y값의 차이만 되겠지. 그치? 절대값은 붙여줄게. 됐냐? 어차피 제곱할 거라.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잘 써줍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그냥 루트만 날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거 제곱은 이제 곱셈 공식으로 전개해야지. 마이너스 2mn 플러스 n 제곱. 증명 끝. 잘 보면 뭐가 막 지워져. m제곱 지워지고 n제곱 지워지고 남은 자녀 계산을 하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mn. 따라서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1이다. 아,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됐지? 지금은 이제 n으로 했는데 그래서 결론 여기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정말 많이 쓰고 나중에 뭐 거의 당연하게 방 자동으로 나와야 돼. 주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뭐 수직인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수직인 직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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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수직인 직선은 그럼 기울기가 몇일까 하고 이제 나와줘야 돼. 얘가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문자를 잡지 않아도 좋아. 얘가 기울기가 2잖아. 얘랑 그 수직인 직선이랑 기울기를 곱하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뭐겠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바로 나올 수 있게. 됐냐? 하나 더, 뭐 말로 기울기가 5분의 2인 직선과 수직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수직인 직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수직인 직선이 뭐 어디를 지날 때 막 그래. 그럼 어쨌든 자네들은 그럼 쟤랑 수직인 기울기가 몇인지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자, 이번엔 몇일 것 같아? 아,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천천히 쓰면서 해. 아, 5분의 2라는 기울기랑 수직인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뭐 문자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잠깐만 저렇게 놓고 구해. 그러니까 부호 바꾸면서 역수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아,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됐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래. 요 직선에 대한 기술들을 정말 잘 연습해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 얘는 내신용으로 가끔씩 얘네들의 수직 조건을 줄 때 쓰면 좋다. 증명 또 간단해. 전부 다 y는으로 고쳐보면 이건 이제 아까도 고쳤었잖아. 바로 고칠게. 얘네를 전부 다 y는으로 고쳐보면 이제 요런 식이 되지. 얘도 y는으로 고쳐보면 요런 식이 되겠지. 그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다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야. y는으로 고쳐놓고 그럼 기울기가 이거랑 이거잖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하잖아. 그치? 즉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다시 잘 보면 b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일로 넘기면 저식 바로 나오지. 아이고 b 프라임 아 진짜 아유 진짜 다시 그래서 얘 곱해서 일로 넘기면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 넘기면 얘. 그래서 내신용으로는 얘도 알고 계셔야 돼. 시험 때 요만큼이라도 시간을 절약하자라는 의미.
그리고 시간 절약뿐만이 아니라 계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네들 계산 실수할 확률도 낮출 수 있으니까 내신 때는 이것도 잘 외워두고 내신이 끝나도 절대 3년 동안 안 까먹어야 되는 건 이거. 됐냐?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 준 게 여기 표에 잘 정리돼 있으니 저 표를 잘 이용하면서 문제 풀 때 쓰도록 하시고 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거든. 평행이래. 기울기가 같겠지. 됐냐? 그치? 그런데 이쪽 단원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 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얘네들은 전부 다 보면 기울기가 어쩌고 기울기가 어쩌고 기울기가 어쩌고 기울기가 어쩌고야. 맞아? 그럼 자네들이 직선 쪽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런 직선들 있지. 이런 직선들 있지. 얘까진 괜찮거든. y는 몇이라는 이런 직선은 얘는 기울기가 있어. 이것도 기울기 몇이야 이거? 0이지. 근데 문제는 얘야.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 그랬지. 얘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랬어. 따라서 얘랑 예를 들어 얘랑 이거랑 이렇게 수직인 경우나 아니면 이런 직선 두 개 있어서 얘랑 평행함, 즉 얘랑 관련된 위치 관계는 여기에로 식으로 안 나와. 그려서 알아야 돼. 됐어? 그래서 언제나 얘를 언제나 자네들은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식으로 안 나타나는 애야. 기울기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안 통한다고. 됐어? 그래서 요 x는 뭣이라는 직선은 언제나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합시다. 자, 얘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 일일이 y는 고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지. 그치? 얘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이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일단 잘 이렇게 더 가지고 평행 조건을 그대로 씁시다. x 개수분의 개수랑 y 개수분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동시에 상수항 쪽은 비율이 달라야 돼. 이렇게. 됐냐? 애들이 선생님 이거 반대로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서 할 거면 자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지그재그 합시다. 그럼 a제곱은 4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지. 둘 다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고. 얘랑 다른 거 맞나 확인. 다르지? 다르네. 그 다음 2도 대입해 보면 다른 거 확인. 다르네. 둘 다 정답. 됐나?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을 조심해야 돼. 즉 얘는 x는 몇이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몇이라는 직선이라 변수 x, y 중에 하나가 뒤진 직선이거든. 다시 말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할 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 a가 0이어서 얘가 사라진 경우 조사를 다 하시라고. 됐냐? 그럼 이거 뭐 보나, 그러니까 뭐 정리해도 되죠. 정리하면 y는 이런 직선이라 이렇게 되네요. 그지? 얘는 a가 0이 되면 여기 사라지고 x-3은 0이니까 즉 한 직선은 x는 3이 되고 한 직선은 y는 저거 그냥 쓰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한 놈은 이거고 한 놈은 이거야. 이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수직이지. 이 문제는 평행이라 지금은 정답이 아니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수직이었으면 얘도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얘네를 언제나 조심해줘야 돼.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A가 0인 경우는 아니구나. 정답은 이거 두 개. 됐냐? 자, 다음 두 직선이 일치한다. 자, 일치 조건. 그러니까 Y는 형태가 제일 쉬워.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랑 여기도 그냥 같으면 되지. B는 5. 됐냐? 자, 그럼 요 버전은 일치할 조건을 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써주도록 합시다. 6은 0. 3분의 A랑 B분의 3도 같아야 되고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즉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낫지. 따라서 A는 몇이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몇이냐 저거 9인가? 마이너스 9겠네요.
됐어? 됐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비율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냅다 일치라고 그러더니 그냥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아 A는 3, B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아까처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던가. 하나의 세 개의 항 중에 하나는 둘 다 나와 있을 거야. 지금은 상수항이 둘 다 나와 있네. 그걸 맞추던가. 그럼 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싹 다 곱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9y 플러스 6이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한쪽은 똑같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제 해도 되자. 3, 요게 3이구나. b가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 됐냐? 됐죠? 요거 잘 보고 익숙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치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A가 만약에 0이 되거나 그러면 얘는 Y는 빠르게 정리하면 3분의 2라는 직선이 되고 맞냐? 여기는 사라진다면 B가 0이 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일 텐데 이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뭐 당연히 일치할 리가 없지. 그래서 얘는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네. 됐죠? 그 다음 이거 갑시다. 수직. 수직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됐냐? 됐죠? 수직이라는 조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처음이야 뭐 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는 빨리빨리 쫙쫙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거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걸 다 Y눈으로 정리하면 저기 막 분수도 생길 거고 이렇게 고치는 것보단 내신 때만큼은 그래도 요걸 잘 외워놓고 쓰는 게 계산상 이득을 볼 겁니다. 따라서 얘도 빠르게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즉 마이너스 3이네. 이게 0이다 하고 앞에 있는 걸 좀 이용해서 빠르게 이렇게 식을 써서 찾는 게 계산량도 적고 시간 절약도 되므로 내신 때는 그래도 다 잘 외워놓고 있으셔야 된다. 됐냐? 그 다음 특별한 경우도 조사. 이거 조사 얼마 안 걸려. 잊지만 마, 까먹지만 마. 얘네가 사라지는 경우. A가 2가 되는 경우. 이러면 여기 관계식은 이제 3y-1은 0이니까 아마 이런 직선이 될 건데 지금은 아니겠네. 왜냐면 A가 2면 여기서는 A가 안 사라져가지고 특별한 직선이 안 나오지. 얘랑 얘는 수직일 리가 없지. 한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한 놈은 정상적으로 기울기가 있는 녀석이니까 이건 아니잖아 적어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특이사항은 없네. 얘가 0이 되는 경우에 특이사항 없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0이라고 해봤자 그럼 여기가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특별한 그 특수한 직선 두 개가 안 나오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확인까지 하고 됐나? 됐지? 자 이것도 보자.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고 돼 있어. 그리고 버전은 풀어져 있는 버전으로 직선이 돼 있네. 따라서 평행 조건 빨리 써봅시다. 자 이거분의 이거 갑시다. 1분의 A랑 A분의 요거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 쪽은 비율이 달라야 되니까 이거는 다르다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제일 깔끔하지. A제곱이 A 플러스 2다.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잘 풀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네요. 둘 다 확인합시다. 둘 다 확인하러 갑시다.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랑 다른 거 맞지? 문제 없고. 너는 정답. 2를 넣게 되면 야 이거 아닌데? 왜? A에 2 집어넣으면 같아지잖아. 안 되네. 얘는 제외. 됐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 하나 더. 요게 사라지는 경우. 다시 말해 A가 0인 경우도 빠르게 확인해보자. A가 0이면 왼쪽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 A가 0이면 얘 날라가지. 여기는 2y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 이러면 야 이거 수직이지.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한 놈은 이렇게 생긴 애고 한 놈은 이렇게 생긴 애니까 A가 0인 경우는 수직이네. 여기에 좀 이따 2번에 해당되겠네. 맞냐? 그치? 어쨌든 지금은 평행은 아니니까 정답은 요거 하나. 1번 정답은 일단 요렇게 하나. 됐냐? 됐지? 자, 이제 수직 조건 하러 갑시다. 그래서 빠르게 확인했지. A가 0일 때도 수직은 맞아.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 빼줘가지고 이제 저건 이제 제외하면 되고. 이 문제는 빼줬지. 그러니까 0일 때는 수직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빼줬네. 오케이? 그러면 뭐, 그건 됐고. 그럼 이제 수직 조건 씁시다. 이거 곱하기 x계수의 곱 더하기 y계수끼리 곱한 게 0이다. 두 번째 버전. 이러면 a제곱 플러스 3a가 0이다. 이러면 a 값은 이러면 a로 묶어주면 a 더하기 3은 0. 이러면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이 여기서도 나오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빼라 그랬으니까 빼시고 마이너스 3만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 아직 조사하지 않은 거 하나 남은 게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도 살짝 빠르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아닌 듯. 왜냐면 좌측 직선이 그냥 평범한 직선이 나오죠. 오른쪽 직선은 이렇게 x는 몇이라는 직선이 나오는데, 그치?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수직일 리는 없지요. 됐냐? 얘랑 수직이 되려면 반드시 y는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들을 다 언제나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지? 여기에도 은근 힌트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 직선 두 개가 있거든. 다음 두 직선, 얘랑 얘가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수직 힌트는 잘 알아봐. 그래도 아, 둘이 수직이구나. 맞아? 수직 조건을 쓰겠지. a 곱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니까 a 값 마이너스 1 또는 3. 됐냐? 그런데 a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 저까지는 그래도 뭐 앞에 표 보면서 하든 뭐 하든 하면 찾는데, 그럼 b는? 자, a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노란색 밑줄 친 직선이 다 구해졌지. 그 다음 파란색 밑줄 친 직선은 3x-3y 플러스 b네. 는 0까지. 요 힌트도 써야지.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모두 좀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게 둘의 교점이기도 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 직선이랑 파란 직선이랑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교점 힌트도 있는 거야. 저런 거 놓치면 안 돼. 따라서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랑 여기에 둘 다 넣어도 돼. 그렇게 찾아야겠네. 자, 일단 다 알고 있는 노란색 직선식에다 먼저 넣읍시다. 그럼 1단계 여기에서 C가 나오고요. C가 1이네. 그럼 이제 C가 1인 걸 알았으니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B 값이 나오겠네. Y좌표가 1이니까 여기에서 B 값이 나오겠네. B는 9. 됐지? 이렇게 힌트들을 잘 뽑아서 쓸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뭐 너네들이 풀어볼 건데 그냥 잠깐 문제 좀 잘 읽어.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좀 잘 읽어. 얘가 얘랑 평행이고 얘랑 수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누가 평행이고 누구랑 누가 수직이다. 이것 좀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얘네 둘이 평행이라는 거고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뜻이지. 됐지? 이거 국어 문법을 알려줘야 돼? 아니지. 됐냐? 문제 잘 읽어. 얘가 평행이고 얘네 둘이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직선 다루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이후에 이제 뭐 대수가 됐던 미적분이 됐던 그쪽에서 있는 그래프들을 다룰 때 잘 따라갈 수가 있어. 여기서 직선 연습 많이 해야 돼. 보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다 그랬으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힌트를 쓸 수 있겠네. 맞아? 그치?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기 때문에 저 두 점의 기울기를 재면은 그것과 기울기가 똑같겠지. 제 기울기 잽시다. 몇이야? 2네. 됐냐?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 아니야?
얘랑 평행하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2고 x절편이 4란 얘긴 4,0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기울기 2에 4,0 지나는 직선 세우면 끝. 됐지? 이제 직선 세우는 건 안 씁니다. 다음 괄호 2번은 여기를 지나고, 자, 지나는 점 하나는 그냥 공짜로 줬어. 자, 감사의 메시지 날리고. 그 다음, 얘의 수직이란다. 자, 수직인 기울기 구하기 전에 얘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얘 기울기, y는으로 고쳐야지. 이 y는 3x 플러스 4니까 y는으로 고치면 오케이, 기울기 확인. 기울기가 2분의 3이지. 자,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얘랑 수직이래. 기울기 몇이야? 아직은 빠르게 안 되면 천천히. 저 2분의 3과 수직인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어.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 됐냐?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쓸 겁니다. 잘 연습해와. 다음 시간 토요일부터는. 자, 기울기 3분의 2지.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 기울기 2분의 3. 그럼 얘는 수직인 애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바로바로 나갈 거야. 잘 연습해와. 됐지? 기울기 연습 많이 해야 돼. 당장 직선 연습 많이 안 되면 어차피 그 다음 단원인 원에서 헤매게 돼 있어. 됐냐? 직선 연습 잘 해놔야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랑 그러니까 다 구했네. 여기 지나가고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 구하세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되겠네. 되냐? 다음 장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갑시다. 요거도 이제 잘 구할 수 있도록 하자. 수직 이등분이 뭔지 알지? 수직 이등분이 뭔지 알지? A 좌표가 좌표는 그냥 대충 찍읍시다. B 좌표가 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게 뭔지 다들 잘 알지? 즉, 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이 말 안에 수직 이등분 선을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들어있어. 요거 직선식을 구하시오야. 결국 직선을 구하려면 필요한 건 두 가지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지. 잘 보면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 둘 다 구할 수 있지? 수직 이등분, 말에 다 들어있어. 일단 첫 번째 이등분. 이등분선이란 얘기는 여기가 AB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중점 구하면 되잖아. 중점 구하면 되잖아. 자, 중점 빠르게 1, 마이너스 1 됐냐? 지나는 점이 즉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그럼 단계별로 천천히 가야지. 맨 먼저 요 노란색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자, 기울기 구합시다. 3 빼기 이거분의 즉 4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8.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2랑 수직인 놈. 마이너스 2랑 수직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2분의 1이 되겠지? 요 자식의 수직인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오케이, 끝. 수직이 등분선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기술 써서 구하시면 돼요. 직방 세우시면 끝. 됐냐? 됐지? 수직이 등분선을 기술을 잘 써서 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 더 해볼게. 밑에 107번도 해볼게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네. 자, 그림은 뭐 그냥 대충 그립시다. 딱히 중요하지 않아. 수직 이등분의 특징을 잘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 B좌표에 미지수도 있고. 자, 수직 이등분이래. 수직 이등분. 두 직선의, 두 선분의 중점을 지나며 수직인 요 직선의 관계식을 일부 알려줬네. 여기도 이거도 일부 알려줬네. 그러다 여기 잘 보시면 기울기 나오네. 기울기 구할 수 있지? y로 정리해보자. y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b네. 아, 요 하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네. 됐냐? 그럼 이제 반대로 노란색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노란색의 기울기는 그럼 얘는 그럼 기울기가 이제 몇이 되겠냐?
하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겠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됐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치? 됐냐? 따라서 이 기울기 이용하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 왜냐면 자 점도 알거든. 즉 연결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이걸로 기울기를 재면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y좌표 빼기 y좌표 하면 12. 이게 바로 얘구나 하고 여기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됐냐? 따라서 여기에서 A 값 구하면 몇이야? 자, 지그재그 곱하기 10개, 3A 곱하기 15가 24, 3A가 9, A 값이 3이네요. 오케이? A 값은 3. 수직 썼고. 자, 그럼 이제 연달아서 B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수직이등분선 기술 중에 뭐 구해야 돼? 중점을 구할 수 있게 됐지. A좌표와 B좌표를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중점 구할 수 있겠네. 자, 중점 구해보자. 몇이야? 마이너스 1,2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하얀색 직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서 B 값까지 구할 수 있겠지. B 값은 마이너스 4. 그냥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네가 그림 보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이것 할 것 딱 찾고. 됐냐? 이런 건 연습을 직선에서 많이 잘 해주셔야 된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끝까지 안 풀리고, 그림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수직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쓸 것인지, 중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자네들은 기술이 또 늘었어. 잠시 앞에 어떤 문제 하나를 내가 좀 떼올 건데 잠깐만.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게 이제 참고로 앞에 21번 문제입니다.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쪽에 21번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좀 수정할게. 이 문제는 이제 그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결국 외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외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이 나니? 외심 어떻게 구했지? 즉 외심이라 하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라 요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지. 따라서 여기 외심 좌표를 문자로 두고 이렇게 등식 3개 써서 구하는 거였잖아. 등식을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쓰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2개 가지고 연립해서 풀고 이랬지. 맞아? 그치? 당연히 그 계산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자네들이 직선의 기술을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는데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외심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 직선이 다 숙련도가 쫙쫙 어느 정도 되면 실은 이 방법이 좀 더 편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외심의 성질이 2가지잖아 원래.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 길이. 이걸 쓴 게 첫 번째 방법이지, 그치? 그 다음 외심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그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도 외심이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지금 니네들이 방금 전에 배운 게 뭐야?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거 배웠지? 이거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구해도 돼. 그렇게 해볼게. 자, 그래도 그림을 약간은 말 좀 되게 마이너스 A가 A. 그러니까 대충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구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거나 2개 골라. 나는 여기 노란 거랑 파란 거 구해볼게. 즉 이쪽 수직이등분선 요 노란색 직선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쪽 수직이등분선 2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됐냐? 외심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야. 자,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딱딱딱 나와야 돼. 자, 노란색부터 구하자. 저 노란 색깔 맞출게. 노란색부터 구하자. 일단 뭐 구해야 돼? 중점 구해야 되지. A, B의 중점 구합시다. A, B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이게 어차피 그 외심,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도 계산 길어.
이렇게 나오는 거 겁먹지 말고 실시해 그대로. 그 다음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그럼 먼저 할 일이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AB의 직선 기울기를 먼저 구합시다. 3분의 3, 1이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줘야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이놈이랑 수직인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기울기가 1이면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따라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해서 딱 세워주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다 찾았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자. y는 마이너스 x에 몇이야? 플러스 2네. 됐지? 노란색 직선식 찾았어. 자, 이제 요 파란색 직선식 구하러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직선식을 구하려면 일단 여기 중점부터 구해야 되지. BC의 중점 구해줍시다. 중점 구하면 2,1. 그 다음 얘도 파란색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하얀색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지. B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자, 여기서 뺄까?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이렇게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3분의 1일 겁니다. 맞지?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지나가는 직선식을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쓰자. 세워주면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y는으로 정리하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그럼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최종 답이 나오겠네.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놉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자, 이러면 양변에 3 곱할까? 플러스 6은 x 플러스 1. 자, 4x는 5. x가 4분의 5네요. x가 4분의 5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5에 4분의 8이니까 y는 4분의 3. x좌표가 4분의 5고 y좌표가 4분의 3. 외심 구했다. 됐냐? 외심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실은 두 가지다. 됐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랑 요거 직선 이용하는 방법. 세 직선의 위치관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선 3개짜리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야. 그냥 일단 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직선이 3개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셋 다 평행이거나 아니면 한 놈은 평행 안 하거나 아니면 셋 다 평행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맞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지. 문제에 따라 표현법을 보고 뭘 하라는 건지 봐야 돼.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 그랬어. 됐냐? 그럼 일단 상상해. 직선 3개의 삼각형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제일 쉬운 건 셋 다 평행이면 삼각형 안 되지. 됐냐? 아니면 두 개는 평행이고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 안 하던가. 맞냐? 하나 더 있는 게 뭐야? 셋 다 평행은 아닌데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삼각형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봐주시고. 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3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직선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직선도 좀 보기 좋게 고치도록 하지. 얘가 y는으로 고치면 이거네. 그 다음 얘는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 그 다음 얘는 y는으로 고치면 ky는 5x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에서 y는 k분의 5 마이너스 k분의 15 뭐 이렇게 생겼네. 됐냐? 여기에서 좀 있다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 분명 우리가 여기서 k를 나눴지. k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돼요. 항상 직선 쪽 문제 풀 때는 이 자식 조심해. 얘 조심해. 얘. 일단은 그거는 제외하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건 안 되네. 셋 다 평행은 애당초 안 되지. 이미 얘네 둘이 평행이 아니야. 그지? 쟤네 둘이 하얀 직선과 파란 직선이 이미 평행이 아니잖아. 한 놈은 기울기가 1이고
하얀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굳이 좌표 평면에다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죠. 기울기만 살리면 되지. 됐냐? 그럼 얘가 기울기가 K분의 5기 때문에 첫 번째 얘가 하얀색이랑 평행하던가 아니면 파란색이랑 평행하면 삼각형 아니네. 쓰자. 즉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인 K분의 5가 하얀색 기울기와 같거나 이러면 K는 5. 그 다음 두 번째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인 K분의 5가 파란색과 같거나 이러면 K는 마이너스 5. 됐냐? 그 다음 하나 더 남은 게 뭐야? 이렇게 교점 한 점에서 지나가는 경우. 그럼 제일 먼저 해줄 일이 얘네들의 교점인 여기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자, 하얀색과 파란색 연립합시다. 빼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네. x가 1이면 y좌표도 1이니까 오케이. 여기 교점의 좌표가 1,1인 거 확인했어. 됐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야? 이 노란 애가 여기를 지나가면 되지. 즉, 이 노란색이 1,1을 지나가는 경우 y에 1, x에 1 넣어줍시다. 야, 여기 x 어디 갔어? 씨. 여기 x 어디 갔냐? 아이씨. 됐죠? 자, 그래서 x에 1, y에 1 집어넣어 줍시다. 됐지? 그럼 k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0 하나 더 나오네. 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거 조심해야 될 주요 인물 확인. k가 0인 경우 확인하자. k가 0이면 저 직선은 5x는 15가 돼서 x는 3이라는 직선이 되네. 됐냐? 맞지? x는 3이면 대충 어디 있어? 우리가 여기를 알잖아. 여기가 1,1이라서 여기 라인이 x가 1인 걸 지금 찾아놓은 상태거든. 여기가 x는 1이잖아. 아, 그럼 x는 3은 여기 있겠네.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이러면 삼각형 나오지. 이 문제 정답 아니지. 됐냐? 이 말은 만약 이 문제가 약간 조작돼서 x는 1이라는 직선이 나왔으면 얘도 정답이다. 얘도 정답이지. 만약에 뭐 문제 약간 숫자 좀 바꿔가지고 얘가 k는 0 해봤더니 얘가 만약에 x는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됐냐? 지금은 아니어서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저 주의사항 항상 조심해. 이 자식, 이 서 있는 직선 언제나 조심해. 이 x는 뭐 이렇게 생긴 얘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려다 만 거. 뒤에 스텝 1에 114번.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요런 문구거든. 요거도 이제 좀 잘 봐주셔야 된다. 이 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세 직선으로 요거 못 알아듣는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세 직선이 만약에 두 개가 평행이고 하나가 이렇게 되는 위치 관계라고 칩시다. 이러면 이게 그냥 너네들의 생각을 말해봐. 세 직선이 저렇게 그려지면 이거 좌표 평면이 몇 등분 나는 거냐? 6등분. 알아봐? 이게 지금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끝냈지만 당연히 직선이야. 이게 쫙쫙 연장되는 거야. 지금 이 칠판이 지금 이렇게 잘리고 있는 거야. 이 칠판이 지금 이렇게 잘리고 있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칠판은 몇 조각 났어? 2조각, 여기 3조각, 여기 4조각, 여기 5조각, 6조각 난 거야. 맞아? 좌표 평면이 몇 등분으로 갈라진다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만약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면 좌표 평면 몇 등분? 이것도 6등분이야. 삼각형을 이루게 요렇게 잘리게 되면 이건 몇 등분? 7등분 나는 거야. 됐냐? 그런 식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좌표 평면이 네 부분이 된대. 어떤 관계야? 셋 다 평행. 그렇지? 셋 다 평행이면 딱 네 등분, 하나, 둘, 셋, 네 등분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런 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셋 다 평행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네. 따라서 셋 다 지금 그 표에 넘겨진 버전으로 돼 있으니까 다 y는으로 고치지 말고 그냥 내가 내신 대비야. 내신. 시험에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아까 표에 있는 것처럼 빨리 계산해야 돼. 평행이면 조건이 a분의 2랑 1분의 b랑 같아야 되고 5분의 마이너스 4랑 달라야 된다. 노란색과 파란색 평행할 조건은 이거. 됐나? 그래서 여기서 식 얻을 거 찾자. a 곱하기 b는 2네요. 하나. 그 다음 또 뭐 아무거나. 노란색이랑 얘 할까? 얘랑 얘 갑시다. 얘를 밑에다 깔자. 1분의 2랑 2분의 b랑 같고 3분의 마이너스 4는 달라라. 아! 여기에서 b가 나오네. b가 4네요. 하나 나오네. 그럼 b가 4면 여기서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뭐 여러 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확인해 보면 여기다 4 집어넣어 보면 다른 거 맞고 여기다 4 집어넣어 보면 다른 거 맞고 2분의 1 집어넣어 봐도 다른 거 맞네. 딱히 막 뭐 b는 4 또는 몇 개 더 나왔으면 아까 안 한 뭐 요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확히 하나씩 나왔으니 정답이겠지 뭐. 됐냐? 평행 조건 이렇게 빨리 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자, A 점 1,4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거 가끔 수선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수직으로 꽂은 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 그냥 살짝 그려볼까? 자, 직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막 요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3. 됐냐? 그 다음 A가 1,4래. 뭐 적당히 뭐 여기쯤 찍어. 중요한 건 여기서 수직으로 꽂았다 이 얘기야. 요 H 구하라는 얘기야. 뭐 그림상 이거 어딘지는 몰라. 됐지? 실은 X축, Y축은 안 그려도 되긴 해. 이런 관계인 거야 지금.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구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됐냐? 자, 지금 배운 너네들 지금까지 배운 직선의 기술을 다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어? 선생님, 수선의 발 좌표 구하는 유형은 안 배웠어. 요가 아니라 이걸 구할 수 있는 기술은 다 배웠어. 구할 수 있겠냐? 이런 걸 잘 해야 되지, 앞으로 수학할 때. 이거 풀 기술 다 배웠어, 이제.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할까?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딱 볼 수 있는 게 요 파란색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결국 이 H라는 점을 찾으려면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야 H를 구할 거 아니야? 파란색을 구할 수가 있거든. 노란색 기울기 몇이야? 1. 그럼 얘는 기울기 몇이겠어? 마이너스 1. 그럼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나와 있으니 파란색 직선의 식도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파란색 직선식은 이렇게 되겠네. 둘이 연립하면 H. 됐냐? 됐죠?